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 절경. 많은 사람들이 화산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전쟁의 흔적 때문입니다. 크게 고요하고 평안하다라는 뜻의 대정읍은 제주도에서 가장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이곳에 넓은 경작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알뜨르, 아래쪽 뜰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쁜 이름을 가진 곳에 군데군데 콘크리트 건축물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 경납고입니다. 알뜨르의 비행기 경납고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군사시설입니다. 일제는 10여 년에 걸쳐 이곳에 대규모 비행장을 건설했습니다. 대정읍 전체 면적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지금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당시 건설한 비행기 경납고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 들어가는 경납고 치고는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꽤 크고요. 이 콘크리트의 두께도 아주 두꺼워요. 그래서 폭격을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비행기는 파괴되지 않도록 아주 강한 재료의 그 콘크리트 경납고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제 안에 있다가 유도를 따라서 나가면 이제 저쪽에서 활주로 해서 이륙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그 뒤에 이 지역이 경작지로 바뀌면서 흙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경납고는 이 땅 속에 파묻힌 듯한 느낌이지만 본래는 저기 밑에 쪽이 원래 지면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경납고는 돔형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당시에는 생소했던 재료인 시멘트를 사용했습니다. 한때 철거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철거조차 쉽지 않을 만큼 매우 단단하고 견고하게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남쪽 끝이고 한반도의 중심과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렇게 많은 경납고가 왜 필요했는지, 일제는 왜 여기다가 이렇게 큰 규모의 비행장을 만들어야만 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은 어디를 향했던 것일까요? 일제는 왜 이곳 알뜨르에 대규모 비행장을 만들었을까요? 일본 나가사키에서 중국 대륙을 폭격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항속거리가 필요하게 됐는데요. 당시 일본 전투기들은 일본 나가사키 항공기지에서 중국 대륙을 폭격하고 돌아오기에는 항속거리가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부시착 항공기지로 처음 만든 게 알뜨르 비행장이었죠. 그 중일 전쟁을 거치면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당시 모슬포 해안, 제주 서남부 해안이 미군이 가장 유력한 상륙 예상 지점으로 부각됩니다. 그래서 알뜨르 비행장에 대규모 군사시설을 만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알뜨르 비행장은 중국 난징을 폭격하는 기지로 활용됐고 폭격기들은 알뜨르에서 이착륙하며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난징 공습은 36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600개의 폭격기가 총 300톤의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일부 경납고 내부에는 알뜨르 비행장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설치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제로센 모형이네요. 생각보다 크네요. 저도 소설에서 이 제로센 비행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역사적인 배경으로서 그 제2차 대전 당시에 제로센 비행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제로센 비행기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2차 대전 당시 일본 공군의 아주 핵심적인 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패전 직전에는 그 전투력, 뭐 공군 전력 같은 것들이 많이 그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자살 공격용으로 사용을 했죠. 알뜨르 비행장의 한켠 수풀에 덮여 있어 마치 작은 언덕처럼 보이는 이곳에 일제가 만든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어휴, 아유, 너무 좁은데. 그렇구나. 입구는 좁은데요. 이 가면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쪽에는 큰 방도 있네요. 지하 벙커의 내부 벽면에는 마치 벽장처럼 파놓은 격실이 여러 개 있는데 전쟁 당시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천장은 돔 형식으로 견고하게 지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여기는 환기구가 있어서 바깥에 이제 빛이 들어옵니다. 저 위에서. 뭐 그렇긴 한데 도대체 이게 정확하게 어떤 용도인지 알 수가 없네요. 돌을 쌓고 흙을 덮어 위장한 이 지하 벙커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자 일제는 알뜨르 비행장을 확장해 나갑니다. 비행기 경납고 주변에는 여러 개의 비행장 부속 시설이 있는데 통신용 벙커와 발전용 벙커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도 있네. 이게 지금 귀뚜라미인지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곤충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습니다. 아까 저쪽에 보면은 거미도 있었고 또 박쥐도 2마리가 있고요. 콘크리트와 함께 제주에서 구하기 쉬운 현무암을 쌓아서 만든 이 지하 벙커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핵심 군사시설이었습니다. 이야, 바다가 한눈에 다 들어오네. 제가 올라온 곳이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경관이 다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지금 오름에 올라와 있는데 오름은 제주도에 수없이 많은 그 작은 화산체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지금 셋알 오름이라는 곳이고요. 이쪽에 바로 이어지는 오름이 동알 오름이 있고 왼쪽으로는 섣알 오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끼어 있다고 해서 여기가 셋알 오름인데 여기에 지금 고사포 진지가 있습니다. 셋알 오름 정상의 일제 고사포 진지는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알뜨르 비행장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시설이었습니다. 이곳은 시야가 탁 트여 있어 알뜨르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이 거대한 고사포를 설치했던 자리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사포 진지도 보고 벙커도 보고 또 뭐 비행기 경납고도 보고 군사 시설과 관련된 유적들은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이 알뜨르 비행장 주변에 이 일대는 군사 유적 전시관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를 일본 본토 수호의 방패막이로 삼았던 일제는 패망 직전까지 제주 서남부 일대를 일본군 최대의 군사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실은 그 일제강점기 때 그 군사시설 중에는 비행장이 많지 않은데 이 제주도에게 특별히 많은 것은 일본이 이제 그 일종의 옥새 작전이라는 거 최후의 거점을 하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알뜨르 비행장이 만들어진 거고 바로 그곳에 폭격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경납고들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달 오름 남쪽 기슭에는 움푹 패인 커다란 웅덩이가 있습니다. 알뜨르 비행장 탄약고가 있던 자리입니다.
해방 후 미군은 탄약고를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켰는데 당시 폭파된 콘크리트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탄약고가 있던 자리에 추모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이 추모비에는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한국전쟁 직후 예비검속자 252명이 이곳에서 집단 학살됩니다.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제주 주민들의 유해가 발견된 이곳에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곳에 탄약고를 지을 때 조선인 노무자들이 여기에 끌려와서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해방이 된 뒤에는 또 4.3 사건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비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한국 전쟁이 시작되자 예비금속이 이루어져 끌려온 사람들이 또다시 이곳에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몇 번의 희생이 반복된 역사의 한이 서린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4.3 항쟁과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고통과 순환의 아픔은 고스란히 제주 사람들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겪었던 억압과 고통스러운 삶의 흔적은 이곳 제주 서남부뿐만 아니라 제주 전역에 남아 있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제주의 곳곳에 남아있는 전쟁의 상흔들을 우리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